연애할 때 속마음을 보려면 술을 마시고 인성을 보려면 등산을 하고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가라는 말이 있다. 연애는 팀플, 여행은 조별과제 같은 것. 목적지는 같지만 스타일과 속도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 한쪽은 계획을 세우고 싶고 다른 한쪽은 즉흥을 선호한다. 한쪽은 동선을 짜고 싶고 다른 한쪽은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맛집을 찾고 싶어 한다. 해체된 일상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던 모습들이 표면 위로 떠오른다. 식습관, 돈 관리 방식, 수건을 몇 번 쓰고 빠는지에 대한 디테일까지. 다른 시공간에 담긴 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pH는 얼마나 비슷한지 측정해보게 된다. 30일이라는 짧지 않은 여정을 보내는 동안 남아공에서 우리는 몇 번 싸웠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한 달간 관찰된 새로운 모습들을 항목별로 정리해보았다. 참 charming. 한국에서 여행할 땐 한국의 문법에 익숙한 내가 차편 예매, 숙소 예약, 운전까지 매니저 역할을 맡곤 했다. 하지만 남아공에서는 손을 놓고 흐름을 따라가 보았다. 특히 동생들과 함께한 케이프타운 여행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3남매의 케미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애슐리는 남동생에게 렌트카를 예약하라고 며칠 동안 타일렀고 체크아웃 1시간 전인데 샤워 중인 여동생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모습이면서도 아주 익숙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내가 애슐리에게 하던 말을 애슐리는 동생들에게 했고 애슐리가 하던 리액션을 동생들이 하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머금고 이 장면을 구경했다. 잔소리의 바톤 터치를 다큐로 감상하는 것 같았다. 남아공은 애슐리의 홈그라운드인 만큼 돈 관리도 애슐리에게 맡겼다. 현금 쓸 일은 거의 없다고 해서 환전은 하지 않았고 여행 전에 예산을 정하고 필요한 만큼만 체크카드에 옮겨서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계획과 엇박자를 탄다. 생각보다 많은 가게에서 그 카드가 먹히지 않았고 결국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나는 신용카드를 쓰면 내가 먹고 쓴 돈이면서도 후불로 낼 때 이상하게 눈탱이 맞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애슐리는 훨씬 후한 총무였다. 초과되는 예산보다는 순간의 퀄리티를 우선시했다. 가성비 따지는 내가 메뉴를 훑어볼 때쯤 그는 이미 결제를 마쳤다. 가계부는 여행 중에 일상의 예민한 감각이 끼어들 것 같아 끝까지 쓰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와서 정리하는 데는 꼬박 하루가 걸렸다. 앞으로 공동재산 관리는 내가 맡는 것이 좋겠다. 한국에서 애슐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튀는 외모다. 본인이 가만히 있고 싶을 때도 시선과 질문이 날아온다. 누군가에겐 매일이 팬미팅일 수도 있겠지만 애슐리는 아니다. 관심이 과하면 기절염소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타입에 가깝다. 조용히 묻혀있다가 스스로 납득될 때만 고개를 내밀어 사랑받는 쪽을 선호한다. 그런데 남아공에서는 낯가림이 국경을 넘으며 증발해버린 듯했다. 처음 들어간 가게에서도 길 가다 마주친 거지 아저씨한테도 심지어 동생 틴더남과 첫 대면한 순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먼저 말을 걸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분위기를 능숙하게 리드했다. 친척집에서도 거의 모든 대화의 기본값이었다. 사람이 많으면 일시적 다한증이 되고 마는 애슐리는 흥건한 얼굴로 멀티태스킹을 이어나갔다. 할아버지 병문안을 가서 이모 삼촌들과 대화하며 조카 레고를 조립하고 동시에 내 통역까지 맡아야 했다. 거의 매일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추억을 소환하고 적절한 감탄사를 곁들였다. 환경에 따라 MBTI도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다. 한국에서 대문자 I였던 애슐리는 남아공에서 확신의 E인 듯 보였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자기 언어를 쓸 수 있다. 외국어는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인지 애슐리에게 통역로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애슐리의 언어 능력은 은근히 사기템이었다. 같은 영어라도 나에게 익숙한 버전으로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컸다. 낯선 억양이 머리에 입력되지 않을 때 애슐리를 쳐다보면 이미 맞춤 필터링이 적용된 번역본이 돌아왔다. 언어가 다른 사람끼리 오래 사귀다 보면 둘만의 언어가 만들어진다. 한국어와 영어가 짬뽕되고 둘만의 맥락에서만 터지는 밈이 쌓이고 사전에는 없는 신조어가 문화처럼 생성된다. 이번 여행에서 이 시스템이 치트키처럼 작동했다.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말이 있다는 건 팀플에서 몰래 커닝 페이퍼를 들고 있는 것과 비슷했다. 애슐리는 그걸로 내 어리버리함을 보정해줬고 나는 그걸로 애슐리의 한국어 내공이 은근히 단단해졌음을 깨달았다. 국내 여행에서는 내가 모든 걸 챙겼다. 예약을 마치고 나면 계획이 어긋날까봐 신경을 곤두세웠고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내 뇌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남아공에서는 달랐다. 애슐리는 원래 느긋한 성향이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의 손에서 여행이 술술 굴러갔다. 갑작스러운 변수에도 침착했고 빠르게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원래 반장 재질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더 잘 아는 판이라 억지로라도 리더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다 보니 내 성향도 변했다.
여행 당일에 짐 싸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엑셀로 짐 싸기 리스트를 작성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불안하니까 피곤해도 하게 됐던 거다. 이번 여행에서는 애슐리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무계획으로 지냈다. 내가 실수할까봐 지뢰찾기 하듯 신경 곤두세우고 챙기는 쪽이라면 애슐리는 퍼즐 맞추듯이 필요한 조각을 보이는 대로 집어넣는 스타일이었다. 이상하게 세탁할수록 더러워지던 에어비앤비의 수건도 미루고 또 미루다가 예약한 렌트카도 숙소에서 갑툭 튀어나온 대형 거미도 결국 어떻게든 해결되었다. 결과적으로 애슐리의 방식도 통했다. 리뷰가 애매해서 반신반의했던 숙소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고 처음 써보는 짐 배달 서비스도 유용했다. 굳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여행은 알아서 굴러갔다.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 이어 결혼지옥 이혼 숙녀 캠프에 이르기까지 나는 남의 부부관계 솔루션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특히 시댁 갈등 편을 보면 가운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이번 여행 애슐리의 조율 능력을 찍먹해볼 기회였다. 애슐리네 가족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한다. 말들이 쌓이지 않는다. 굳이 참거나 돌려 말하지도 않는다. 의견이 충돌해도 오래 끌지 않고 속전속결로 정리된다. 그러다 보니 애슐리도 말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머릿속에서 한 번 걸러서 내뱉는 시간이 없다. 문제는 그 습관이 우리 대화에도 적용됐다는 거다. 나는 애슐리만 들으라고 한국어로 슬쩍 던진 말을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영어로 생중계했다. 혼잣말로 투덜댄 것까지 실시간 더빙될 때마다 나는 급히 마이크를 뺏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앞서 언급했듯 애슐리네 가족은 뒤끝이 없다. 할 말이 있으면 바로 던지고 부딪히고 긁혀도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 갈등은 그 순간의 상황일 뿐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다. 마지막 주에는 동생의 영상 프로젝트를 촬영하러 바다에 갔다. 카메라를 잡고 열심히 움직이는 애슐리를 보면서 예전에 내 영상 과제를 도와주던 애슐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랑 있을 때와 가족들이랑 있을 때 애슐리의 행동 패턴이 똑같다. 동생과 티격태격할 때 애슐리가 급발진하는 순간들은 내가 바가지 긁을 때 애슐리가 반응하는 모습과 같았고 느닷없이 던지는 스몰톡으로 허무하게 화해하는 패턴까지 프레임 단위로 복붙이었다. 가족들과 무해하게 디스하고 당하는 걸 즐기는 애슐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태생부터 장르가 꽁트라는 걸 확신했다. 이번 생 장르는 나도 그냥 꽁트로 정했다. 그래서 몇 번 싸웠는가? 놀랍게도 한 번도 안 싸웠다. 3박 4일 국내 여행에서는 하루에 2번씩 공기했는데 30일을 붙어 있었는데도 웬일로 조용했다. 성질 급한 내가 한 발 물러나 있고 애슐리가 리드하는 흐름이 훨씬 부드러웠던 것 같다. 사실 평소에도 내 감정 기복만 잘 다스리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 애슐리는 자기 동네에서 나는 생판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를 다시 보는 경험이었다. 내가 애슐리를 낯선 공간에서 다시 봤고 애슐리는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 나를 봤다. 멀고 먼 남아공과 한국처럼 우리의 성질도 산성과 염기성을 넘나들며 변화했다. 그동안 쌓아둔 팀플 내공이 탄탄했던 건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조별 과제였다.